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아침 6시 1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4월 혁명 때문에 어디 좀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꾹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을 횡단한 곳입니다. 2016년도에는 미국을 북쪽으로 자동차 2대로 횡단했습니다. 직접 운전하면서. 올해 4월에는 남쪽을 횡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도시를 거의 다 가봤습니다. 기자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방문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체계적으로 보면 보다 그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종단하면서 횡단하면서 느낀 것이 이번에는 일본을 종단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일본 종단 프로그램입니다. 규슈에서도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갑니다. 10박 11일이고요. 10월 2일 출발해서 10월 12일 날 끝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일본 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종단 프로그램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곳은 바나나 투어라고 하는 여행사에다 제가 맡겼습니다. 여러 가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여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냥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가 사진 찍었어, 이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아주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단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토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주제 발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일본 종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여행, 일본 종단 여행은 아마 제가 처음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때문에 빨리 예약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모여주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아침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나경원을 사랑하는 조선일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나경원.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먼저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씨를 지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임명합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할 부서가 2개 있다. 하나는 여가부와 두 번째는 통일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관 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KBS와 MBC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와 다음 같은 국내 포털들이 그동안 정치에 개입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밝혀내서 형사처벌하거나 또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물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해야 할 일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이유 없이, 특별한 적이 없이, 아무 통보도 없이, 한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뉴스타운에 손상윤 씨가 이것을 고발하는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저 프리덤 뉴스도 17만 독자가 하루아침에 폭파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되면 구글이나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국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청문회를 열어서 조사하고 수조 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먹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해야 할 일 3가지. 첫째, MBC와 KBS 공영방송을 없애라. 두 번째, 네이버와 다음이 그동안 저질렀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셋째,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그런 빅테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야당이 양평고속도로의 그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양평고속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희룡은 주민들을 만나 빨리 양평고속도로를 놓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반박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양평고속도로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추적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가 뭐 거론될 때마다 하나씩 늘어서 5개까지 늘었다라고 제가 방송해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우파 시민들, 우파 국민들에게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중동과 같은 신문, 특히 조선일보, 그리고 우파 독립 언론인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보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이상로 너 좌파지, 너 저기 이재명 빠지,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원희룡 장관이 대단히 잘못한 겁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원희룡 장관은 자꾸 이 양평고속도로 원안을 바꾸자고 하는 거는 문재인 때 용역을 발주한 거야. 예, 때는 문재인 때입니다. 그러나 뒤에 감춰진 진실은 뭐냐면 문재인은 보따리에 써서 떠나면서 인수위가 들어설 때라는 겁니다. 여기에 약점이 있는 겁니다. 때는 문재인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국토부 관리가 짐을 싸서 떠나는 문재인을 위해서 노선을 변경해 주겠습니까? 그때가 윤석열 인수위가 들어설 때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윤석열 인수위가 들어서서 노선을 변경했어요. 근데 그 변경이 원희룡 안과는 다른 안이라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제시한 안과 나중에 원희룡 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중에 원희룡 안은 정확하게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 일가 땅 옆에 토끼구를 지나갑니다. 정확하게 거기서 만납니다. 따라서 그 토끼구를 없애야 하고, 토끼구를 없애면 김건희 일가의 그 부지에 새로운 도로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보호해 줘야 할 것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양평고속도로는 잘못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이 잘못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때 원희룡 장관이 그것을 지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됐고, 국토부 장관이 된 뒤에 그 변경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제시한 그 변경안이 아니고 다시 또 다른 안을 만들어서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 옆으로, 그리고 토끼굴에 딱 맞아떨어지기에 노선이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근호 대표가 매우 신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근호 대표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오근호 씨의 견해를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자, 갑니다. 오근호 씨의 글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계획에 김건희 7,000평을 슬쩍 끼워 넣었다. 그래서 들켰다. 고속도로 건설하는 김에 토끼굴로 맹지화된 7,000평 진입로를 세금으로 반듯하게 고쳐버리다 들켜서 얻어맞고 있는 것이다. 물은 이미 엎어졌다. 사고는 쳤다. 숨겨야 한다. 현재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 입장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기술적인 문제로 변경되었다고 국민이 믿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고 일이 점점 커지고 꼬이고 있다. 양서면과 강사민이 서로 싸우면서 더 복잡하게 얽혀간다. 원희룡은 윤석열, 김건희와 최은순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자신과 상관없이니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윤석열은 레임덕으로 들어간다. 레임덕의 징조가 최은순 법정 구속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희룡이 죽기 살기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눈치 빠른 민주당 사람들이 협조할 턱이 없다. 윤석열이 넘어지면 좋을 사람들이 줄을 섰기 때문이다. 국토위 질의응답에서
원희룡은 이미 수습 불가 판정이 났다. 더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다. 남은 카드는 문재인, 이재명 구속 같은 큰 거 한 방이다. 문제는 큰 거 한 방이면 더 걷잡을 수 없는 전쟁, 폭로존으로 바뀔 가능성 때문에 만지작하고 있을 뿐이다. 죽기 싫어 사용 못한다. 윤석열이 현재 상태에서 앓다 죽기 싫으면 가장 확실한 카드를 들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카드는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선거 범죄 문제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자백하고 과거 선거 범죄로부터 현재 범죄까지 성역 없이 모두 수사하겠다고 한시적으로 정권 지지를 구하는 게 최선이다.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모든 문제에 일시적으로 사면을 받은 것과 같다. 선거 범죄로 엮으면 민주당, 국힘당, 선관위, 법원, 방송, 언론 싹 다 자기 마음대로 구속할 수 있다. 판을 바꾸면 윤석열, 김건희 본인들의 문제는 충분히 덮인다. 선거 범죄에 수사하면 윤석열 살인자라 해도 모른 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관해서 저를 비난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업체가 만든 안은 지금 원희룡 안과는 달라요. 용역업체가 처음에 만든 안은 원희룡 노선과 다르다. 원희룡이 장관이 되고 나서 김건희 씨 일가의 땅에 거의 붙였다. 토끼불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미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커질 대로 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뉴스 갑니다. TV조선에 보면 조선일보를 보면 이렇게 TV조선을 소개하는 난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TV조선에서 나경원과 찾은 부산 밥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TV조선 식객 허용만의 백반기행이 오늘 오후 8시에 방송된다는 겁니다. TV조선은 28일 밤 8시 식객 허용만의 백반기행을 방송한다. 여러분, 버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버퍼가 시작돼서 방송이 중단되면 2부를 연속해서 방송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함께 부산의 맛집을 찾아 떠난다. 나경원은 오늘 방송되는 이 방송에서 엄마 나경원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엄마 밥상에 추억이 없다. 일찍 정계에 뛰어들어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라고 말한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그는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편에게 프로포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혼했다며 어디에 가서도 남편과 소름 끼치게 사이 좋은 척을 해야 한다고 말해 그 이유를 궁금케 한다. 둘은 나경원이 추천하는 양곱창 맛집을 찾는다. 3대째 가게를 이어와 벌써 65년이 됐다고 한다. 나경원의 30대 시절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며 자주 찾은 식당이다. 특히 대창, 곱창 등 다양한 부위의 내장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잡내가 나지 않아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 비법은 매 3시간 동안 밀가루를 묻혀 손질하는 정성이라고 한다. 식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밥상이 방송에서 공개된다라고 하는 TV조선의 나경원 프로그램 출연을 홍보하고 있는 기사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나경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사당로 확장과 서리풀 개통으로 4통 8달 동작, 흑석동 고등학교 신설 확정으로 교육 동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침수 피해와 교통 체증을 해결할 이수 복합 터널은 이제 막 첫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로지 동자을을 향해 성심을 다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로지 동자을을 향해 성심을 다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태어나 제가 동작으로 돌아온 지 내년이면 10년이 됩니다. 변함없이 동작을을 지키는 나경원이 7월 28일 오늘 오후 8시 TV조선 식객 허용만의 백반기행에서 여러분께 건강한 미소로 인사를 드립니다. 누룽지처럼 구수한 나경원의 백반기행에 함께 걸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누룽지처럼 구수하대요, 여러분. 나경원이가. 누룽지처럼 구수한 여자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날카롭게 발톱을 드러냈어요. 이 문자는 나경원 측에서 온 겁니다. 나경원이 저한테 보낸 거죠. 뭐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누룽지처럼 구수하대 나경원이가. 누룽지처럼 구수한 나경원을 조선일보가 홍보해주고 있어. 여러분, 나경원이가 누룽지처럼 구수합니까? 물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누룽지처럼 구수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망쳤어? 누룽지처럼 구수한 여자가 아무 죄도 없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켰어? 그런데 앞장섰어? 그러니까 한 번도 나경원이는 반성하거나 사과한다는 말을 국민들에게 한 일이 없어요. 당신 왜 탄핵에 그렇게 앞장섰냐고 물었더니 겁이 나서 그랬대. 광화문에 갔더니 촛불을 들고 있어갖고 촛불에 겁이 나가지고 탄핵시켰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을 안 시킬 걸로 알았대. 하지만 나는 겁을 먹어서 촛불에 겁을 먹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데 아자이가 앞장섰대. 왜? 구수한 여자래, 나경원이가. 이 조선일보는 아주 나경원이를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하는,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조선일보가 이 인수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를 꾸렸을 때 나경원을 어떻게든지 장관을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커다란 특집 기사를 썼어요. 여러분 소개한 일이 커다란 특집에서 나경원이가 외교 전문가래. 그래서 나경원이가 아마 그 외교부 장관이 될 거래. 그게 조선일보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가 동작을의 그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경원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어요.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 왜? 아주 구수한 여자야. 아주 좋아. 구수해. 나경원이는 자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국민을 위해서 아주 구수해. 이게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나경원이를 농작을로 뽑아주세요. 이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아니에요. 나경원이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했다면 나경원이는 탄핵을 몸으로 막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탄핵에 앞장섰어요. 여자 지금 부산 간대요. 부산 갔다 왔겠죠. 녹화방송이니까. 나경원이는 부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달성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파니까 봐줘야 한다? 천만의 말씀. 우파일수록 더 도덕성이 뛰어나야 하고 우파일수록 더 뜨겁게 국민을 사랑해야 하고 우파일수록 몸을 바쳐서 헌법 질서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댓글이 들어왔어요. 미국까지 가서 박 대통령 탄핵시키겠다고 자랑했다. 박 대통령 탄핵 김무성과 함께 앞장섰다. 여러분, 반기문 총장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아시죠? 박근혜 끌어내리고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 만들려고 한 사람이 나경원입니다. 근데 구수하대. 표악차죠. 구수하기는 무슨 고수예요. 표악스럽죠. 근데 조선일보가 아주 나경원 최고야. 동작을에 국회의원에 뽑아주십시오. 이것이 조선일보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경원과 조선일보를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 조선일보만에 여러 신문이 났어요. 한전공대가 승인 없이 급여를 14% 올렸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설립을 강행하며 지난해 초 개교한 한전공대가 이사회와 정부 승인 없이 직원 임금을 10% 넘게 올리고 200억 원이 넘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전공대는 폐교해야 합니다.
관전공도는 폐교해야 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갑니다.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문경욱 의원의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기자라고 다 기자가 아니고요. 민경욱 의원은 대단히 빠른,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인으로서는 저보다 민경욱 씨가 조금 나중입니다. 그러나 매우 존경할 만한 후배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적 카르텔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네요. 지난 탄핵 사태의 주역, 대장동 사태의 50억 클럽, 이번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의 주역 등 우리 정치 역사를 뒤에서 법으로 주무리는 거대한 손, 그것이 법적 카르텔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좌파, 그런데 좌파에만 우리법 연구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파에도 그거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거대한 법무법인들의 파트너들, 전관 판검사들, 이들은 돈과 권력의 높고 두터운 벽으로 둘러싸여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사회 황제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심리불속행, 대법원에 올라오는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의 80%는 대법관들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때는 무조건 커다란 로펌을 써야 돼. 커다란 로펌에서 전직 대법관 판사가 도장을 찍어주려면 도장 하나에 5천만 원. 아니, 도장만 찍지 말고 좀 읽어서 잘 소장을 써주세요. 라고 하면 수억에. 대법관은 1년에 100억을 벌어. 그래서 그 돈을 대법관, 그 다음에 대형 로펌, 그리고 변호사들도 얻어먹어. 왜? 변호사들은 일 안 하고도 상대방이 치면 그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어. 판사는 그렇게 해서 먹어. 검사는 어떡하느냐? 대장동에서 봤죠. 부산 LCT에서 봤죠. 그리고 판사와 검사가 서로 얽혀 있어. 그게 우파의 우리법 연구회입니다. 그런데 우파의 우리법 연구회와 좌파의 우리법 연구회가 얽혀 있어. 이거를 깨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사법 카르텔을 깨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선이 왜 총 한 방을 못 쏴보고 일본에 당했느냐? 재판제도가 엉망이었어요. 원님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사람 끌어다가 때려. 그러면 거기 중인들이 있다가 적당히 좀 봐주시죠. 그래갖고 적당히 뜯어내. 원님한테 바치고 자기가 일정 부분 또 뜯어먹어.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는데도 조선 백성들은 하나도 원통해하지 않았어. 오히려 더 좋아졌어. 일본은 재판제도를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이런 거를 지금 사법 카르텔의 핵심에 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의 핵심이에요. 입법부 내에 법조인 출신 많죠. 그들은 무서워. 왜? 판사들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 선거범죄 수사권을 판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지방선거원에도 마찬가지고 다 판사들이야. 판사가 수사권과 재판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꼼짝 못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한 통속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걸 깨려면 뭐 해야 돼? 방법이 없어. 혁명을 해야 돼. 혁명. 제가 혁명을 하려고 알아봤어. 전화를 걸었어요. 탱크 파냐고. 그때 탱크 안 판대. 폴란드에 다 팔아서 없대. 그래서 저 장갑차 파느냐? 그랬더니 장갑차도 어제 호주에 다 팔았대. 레드볼 팔았대요. 다 호주에.
탱크도 못 구하고 장갑차도 못 구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4월 혁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 4월에 선거로 뒤집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여야가 여러분 얽혀있는 거 모르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들입니다. 내년 4월 10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총선에 참가해서 적어도 원내대표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우파의 똑똑한 사람들 많은 논평과 비평은 잘해.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그냥 뒤에서 도와만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가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젊은이가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돈이 없어서요. 돈으로 유관순이 돈으로 혁명했어요?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돈은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네 가슴이 문제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한 분 이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일찍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전철 타고 좀 멀리 가야 됩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문재인, 이재명부터 하시죠. 문재인하고 이재명 다른 사람 많이 해요. 저까지 문재인, 이재명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넣으라고 윤석열을 뽑아준 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문재인과 이재명을 잡아넣으라고 윤석열을 뽑아줬는데 안 해, 그런 일을. 그럼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윤석열을 비난해야지. 좌파는 좌파끼리 헐뜯지 않습니다. 우파는 우파끼리 헐뜯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잡아넣어라? 문재인, 이재명 잡아넣으라고 뽑아줬더니 일을 안 해. 그럼 누구를 비판해야 돼요? 나씨처럼 나경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련된 사람을 구수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조선일보가. 할 수 없잖아요. 나경원이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다행입니다. 나도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예. 얼굴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조 카르텔의 좌우 양대 주류를 청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혁명이다. 썩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의 실현이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 탱크하고 장갑차 다 팔았어요. 탱크는 폴란드에, 장갑차는 호주에 다 팔아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혁명은 선거혁명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우파들이 얼마나 될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내년 4월 혁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4월 혁명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빨리 여기로 가서 전철을 타고 좀 멀리 가야 합니다. 4월 혁명은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안 돼, 그거 성공하지 못해 라고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4월 혁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